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업체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데보마그네틱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사업 분석과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 IRA 법안 이후로 계속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업스트림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물자원 조달 능력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에코프로가 북미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센드 엘리먼츠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게 기사된 바 있습니다. 어센드 엘리먼츠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SK 배터리 공장을 포함해서 여러 고객사들의 전기차 배터리와 스크랩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2차 전지 장비사로 알려진 원익 P&E도 폐배터리를 활용한 급속 충전기를 선보이면서 미주, 유럽권에 수출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번 주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데보마그네틱은 전자석 탈철기와 자력 선별기를 양산하는 업체로 탈철기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단어에서 주는 의미 그대로 철을 떼어내는 기계를 말합니다. 원래는 음식료, 석유화학 부문의 탈철 사업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사업까지 확장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혼합물에 전자기력을 가해서 필터에서 철 성분을 거르고 원료만을 다음 공정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탈철기는 크게는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건식은 분말 형태로 탈철을 하고 주로 리튬 광산이나 2차 전지의 전구체, 활물질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습식의 경우에는 슬러리 형태로 처리를 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데보마그네틱의 건식 탈철기는 일본의 니폰 마그네틱이라는 업체와 경쟁을 하고 글로벌리하게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건식 제품을 판매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고 주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MS가 70%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에서 마땅한 경쟁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중국의 BID,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의 2차 전지 소재, 셀메이커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보마그네틱의 탈철기는 국내에서도 MS가 80%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방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금속 이물이 충돌을 하면서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출 구성을 한번 보시면 전자석 탈철기 EMF에서 97%까지 나오고 있고 이 중에 90% 이상이 수출을 하는 것으로 공시자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셀메이커들이 공격적으로 배터리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데보마그네틱은 회사 내부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시장의 성장 속도에 올라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공시된 수주권을 한번 보시면 21년 말부터 탈철기 공급 계약이 다수 있었고 중국향으로 대부분 수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보니까 수주의 규모와 기간을 보시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안에 50억 원 전후의 규모로 탈철기를 납품을 하는 수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 2분기에 수주 잔고가 364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니까 탈철기 한 대당 벤츠 C클래스 가격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예상컨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 캐파는 반기 보고서상에서 상반기에만 1000대 정도 가능한 수준인데 이 생산 규모의 3년간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거의 풀고등하고 있는 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1400대 정도의 캐파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0대 정도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연에 2000대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당 6천만 원 정도를 가정을 하고 생산 가능한 물량을 한 해 동안 모두 납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탈철기 부문에서만 기대되는 매출의 규모가 약 1200억 원 수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미 음성에 1만 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고
해당 부지에 6개의 동에 공장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개 동에서 신사업으로 수산화 리튬 가공 산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한 개 동을 진행하는 거고,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만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리튬은 가벼운 금속이기 때문에 전류가 쉽게 흘러서 배터리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호주와 칠레의 전 세계 매장량의 70% 가까이가 있다고 하고, 이 국가들에게서 중국이 리튬을 수입을 해서 정제하고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수출을 하는 방식을 대부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리튬의 60% 이상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리튬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량 중에 중국의 비중이 64%나 된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수산화 리튬의 경우에는 중국 수입량이 84%나 된다고 하니까, 중국이 리튬 수출에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리튬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안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리튬 가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극재 양산 기업인 포스코 케미칼이 이를 국내 그리고 미국으로 들여와서 리튬으로 가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SK온의 경우에는 호주의 광산 개발 업체인 레이크소스 지분을 일부 매입하면서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캐나다 광물 업체인 아발론, 스노레이크라는 업체로부터, 그리고 미국의 컴파스라는 업체와 장기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탄산 리튬 기준으로는 글로벌 유통 가격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장기간 동안 이런 리튬의 가격 상승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보마그네틱의 신사업인 리튬 정제 사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튬은 크게는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수산화 리튬이 더 배터리 성능을 위해서는 선호가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도 커질 수 있고 주행거리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을 선호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배합에 따른 배터리 종류가 있는데, LFP를 제외하고는 수산화 리튬을 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산화 리튬을 정제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손가락에 꼽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보마그네틱은 기존의 탈철기를 판매하면서 2차전지 밸류체인 내 업체들을 공급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을 가공해서 납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큰 규모의 납품 공급이나 고객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를 목표로 증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신사업 부문에서의 매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정되는 연간 매출 수준이 1000억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리튬 가공을 통해서 2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한 개 동 공장 기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중에 3, 4개 동으로 확대될 경우에 리튬 가공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지금 탈철기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준만큼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중요한 필수 물질을 양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봤을 때는 매출 볼륨이 크지 않더라도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될수록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작업을 할 테고, 리튬과 같은 필수 물질의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는 적어도 2년, 3년간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